안녕하십니까? 꿈마을 사랑방의 박정혜입니다.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의미 치료의 창시자 빅터 프랭클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시영 박사님 편 수용소에서 체득한 실존적 지혜, 무엇이 플랭클을 위대하게 만들었나? 로고스란 플랭클은 의미 치료를 설명할 때 이 사람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1964년 로키 산맥 베테랑 등산가 로브 술타이스가 해발 3,900m 지점에서 눈 폭풍을 맞아 추락. 바위에 부딪히고 아이젠에 찔리고 정신을 차려보니 온몸에 심한 격통으로 움직일 수조차 없다. 이대로 하룻밤이면 동사, 어떻게든 하산해야 하는데 온몸이 만신창이다. 그래도 이대로 있을 순 없다. 겨우 몸을 일으켜 몇 걸음 걸었다. 한데 이게 무슨 신비인가? 아픈 데도 없고 공포심도 사라지고 의식 상태가 명료해졌다. 몸은 믿을 수 없이 기만하게 움직이고 바위를 타넘고 자기의 평소 실력으로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몇 차례의 위험 고비를 넘기며 드디어 하산에 성공했다. 그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실토합니다. 일어났다는 것, 움직인다는 것, 걷는다는 것, 아무 두려움도 없고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내 속에 숨어 있던 신비의 힘이 발휘된 것이지요. 인간은 절체절명의 위험에 처하면 평소에 상상도 할 수 없는 괴력이 발휘됩니다. 인간의 저력, 숨겨진 비장의 가능성이 발휘됩니다. 인간에겐 절체절명의 마지막 위기 순간에 발휘되는 최후의 힘이 비장되어 있다. 빅터 플랭클의 말입니다. 사람이 최후의 순간을 맞아 사경을 헤매일 때 임종을 하기 위해 가족들이 다 모입니다. 그는 조용히 눈을 뜨고 사방에 둘러선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모두 왜 왔노? 라고 묻습니다. 둘러선 가족들이 깜짝 놀랍니다. 안 돌아가시려나 보다 하고 가족들은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날 밤 돌아가십니다. 도대체 어디서 아까와 같은 괴력이 솟아났을까요? 멀쩡하게 살아계실 듯한 그 괴력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건 가족과의 마지막 작별을 위해 비장된 최후의 생명력입니다. 모든 생명체의 비장된 마지막 본성의 발로입니다. 플랭클을 이를 로고스라고 부릅니다. 만일 평소에도 이런 괴력이 발휘될 수 있다면 우리는 초인적 위협을 완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는 안 됩니다. 절체절명의 비상사태가 아닌 한 그런 괴력은 두 번 다시 발휘되진 않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딱 한 가지, 위기라는 정신적 요소가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역경, 가혹한 상황일 때 추악한 행동을 하는 인간이 있는가 하면 마치 거룩한 성자처럼 행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 본래의 모습, 실존은 한없이 고귀하고 위대한 존재, 높은 차원에 속하는 정신입니다. 플랭클은 이런 인간의 정신, 생명의 원을 로고스라고 부릅니다. 로고스란 영혼, 논리, 정신, 우주 법칙, 신이라는 의미로 슐타이스가 말한 위대한 힘, 그게 로고스입니다. 즉 로고스란 모든 걸 지배하는 우주의 힘이요 신의 이념입니다. 어떤 일도 로고스가 나타나야 가능하고 우리 개인은 로고스가 피우는 작은 불꽃일 뿐입니다. 플랭클은 이어서
당신 본래의 모습은 궁극적으로 로고스다. 중요한 것은 자기 속에 잠들고 있는 그 힘을 자각하고 이를 믿고 거기에 자기를 맡기고 살아가는 거다. 그러면 로고스가 작용, 위대한 일이 가능해진다고 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 인간은 그 본질인 로고스의 에너지로 충만하며 고차의 생명력과 의식 수준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그건 강력한 바이어탈리티, 바로 활력이며 진실을 파악하는 직감적 예지이며 사랑에 찬 깊은 정신성입니다. 무릇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은 자기 힘으로 완수한 게 아닙니다. 인간이 아무리 우수하다고 해도 대단한 건 아닙니다. 그들은 우주의 힘을 빌려서 위대한 일을 행한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에 잠든 그 힘을 믿고 자기 자신을 그 힘에 바침으로써 위대한 일은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로고의 원리를 정신요법에 응용한 것이 로고스의 테라피, 즉 로고테라피 의미치료입니다. 로고스를 불러 깨움으로써 고차의 생명력과 의식 수준을 회복시키려는 정신의학적 기법이고, 그것은 동시대 인간 존재의 근본을 자각시키는 실현적 철학입니다. 길가에 아무렇게나 핀 들꽃 한 송이에도 전 우주의 기운이 담겨 있습니다. 비를 맞고 뜨거운 자외선과 구름이 지나가고 바람에 흔들리며 밤에는 차가운 이슬이 내리고, 하찮은 꽃 한 송이에도 이렇듯 전 우주가 참여한 위대한 존재입니다. 인간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우주적 존재임을 잊어선 안 됩니다. 의미치료는 플랭클이 청년일 때 이미 확립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이를 진짜로 자기 것으로 한 차원 더 깊이 한 것은 수용소 생활을 거쳐 나이 40세 이후입니다. 후술하겠지만 프랭클의 정신의학은 본격 수업하기 전부터 그에게 의미치료의 바탕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수용소에서 생명보다 중한 그 원고를 빼앗기면서 큰 시리에 빠지지만 수용소 생활을 통해 시련과 고통을 견뎌내면서 그의 이론은 깊이를 더해 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용소 생활은 그의 학문적, 철학적 깊이를 더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만약 수용소 경험이 없었다면 평범한 정신과 의사로 끝났을지 모른다는 게 내 생각입니다. 의미치료를 깊이 이해하려면 수용소 생활에 버금가는 시련과 고뇌를 겪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죽어도 좋다는 사랑을 해봐야 합니다. 의미치료가 쉬운 것 같으면서 어려운 건 그 때문입니다.